시간당 30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밖의 지역에서도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 중입니다. 퇴근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과 김제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릴 텐데 내일과 모레는 남부지방에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퇴근 시간 정체도 빨리 시작되고 더 혼잡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바란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수습 중인데 여파로 주변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평택 나들목에서 바란 나들목까지 10km가량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1시간 20분 정도 생각해 주셔야겠고요.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고 일산 쪽은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잃어버린 내 표를 찾아야겠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이 차상병 특검법이 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총 이 투표에 참석한 인원은 299명입니다. 가결은 194명, 가결표를 던진 의원은 194명,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104명이고요. 무효가 1표였었는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국민의힘 의원 총수는 모두 10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4표가 어디로 갔는지 정말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4표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이 유독 궁금해지는 이유, 한동훈 대표 체제가 바로 어제 출범을 했는데요. 출범하자마자 치러진 투표에서 지금 4표의 이탈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라진 4표의 의미가 상당히 위중할 것 같다는 분석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위 말하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실패한 것? 그래서 한동훈 대표 체제는 출범 초부터 흔들리는 걸까요? 근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 정도의 부결표는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표라는 행방이 어떤 의미를 던져줄지 우리가 주시는 해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 체제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법 승부, 이동훈 변호사와 김성수 변호사 두 분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김민아 시사평론가, 조총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보죠. 7월 25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본인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네, 네, 왜 그렇게 근거가 뭐예요? 그 문자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애정 어린 문자네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팬덤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막 그 세계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거든. 모두 나 칭찬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진짜 여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셨어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계신가요? 나요? 네. 아, 나야 욕만 먹으니까 뭐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뭐가 없지. 예? 아니, 말은 말이지. 아니 근데 그렇게 지금 정치인분들도 욕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 근데 네. 이 네가 팬덤 SNS 이 팔로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것만 보면 와 진짜 자기가 세상을 구해놓은 슈퍼맨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모든 거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그런 문제는 없죠. 예, 그래요. 그리고 뭐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오세요. 네. 응? 저를 향한 표는 아니었습니다. 그 표가 참 정말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뭐 청취율 조사 기간도 끝나고 했으니까 뭐 우리 적당히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어떤 걸요? 지금 얘기하는 거. 네. 예. 어떤 걸 말씀드리면 될까요? 지금 얘기하는 거.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얘기 하고 싶은 건 제가 해드릴 것만 맞죠. 해드릴 네. 거. 그럼 네. 여러분이 해주실 말씀은 우물정보구사후 샵 0945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랜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친구분이 나오셨네. 1976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효영 아나운서 좋아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웃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야, 목소리가 좋은가요? 네. 아니 아나운서니까 목소리가 좋아야지. 그럼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목소리가 영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나운서가 아니죠.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난 이효영 아나운서가 이 성우를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런데 네. 요새 성우를 뽑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쎄요. 네. 옛날에는 지상파에서 이 성우를 많이 뽑았는데 네. 요새 성우를 잘 안 뽑더라고요. 근데 그 만화 채널 같은 데서 성우를 뽑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준비생 1년 차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KBS가 성우를 뽑았죠. 뽑았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요새 성우님들도 상당히 또 이게 참 이 성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그렇다. 그게 참 세상이 바뀌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봐요. 왜 갑자기 성우 얘기가 나왔지? 네. 예. 자, 조금 전 전해진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죠. 조금 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에 찬성 194명, 그리고 반대 104명, 그리고 기권 1명으로 부결이 된 겁니다. 국회법상 재의결 요건은 국회의원 제적 300명의 과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인데요. 법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여당 의원 108명 중에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는데요. 일단 정당 의석수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170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1석씩, 그리고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해외 출장차 본회의에는 불참을 했고요. 그래서 범야권 의원
19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당에서 3명이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난 본회의 때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국회 때도 민주당이 추진을 했고요. 당시에도 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의 벽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재표결에서 부결이 돼서 이 최상병 특검법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더 강력한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새로 발의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을 하더라도 범야권 의석이 192석으로 가결에 필요한 200석에 미달해서 부결될 거다 이런 관측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표결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분열을 노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거는 사실 이 특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법 지금 뭐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법사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당장 이거를 이 상정은 했지만 당장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게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걸 처리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에는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요거 이제 조금 이거 아주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좀 더 분열이 되면 이제 그때 한번 쐐기 박는 식으로 던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최상병 특검법 이거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172석이겠죠? 2석이죠. 거기에다가 조국 혁신당이 있죠. 12석. 이쪽은 찬성표를 전원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거는 뭐냐면 이 두 정당은 지금 전당대회 한쪽은 끝나고 하나는 진행 중인데 이게 90%가 넘잖아요. 이게 막 99.9% 나오고 막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흔들렸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개혁신당에서 전원이 찍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천하람 의원은 지금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최소한 4표 정도, 무효표 빼면 3표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은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최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에 제의 넘어온 거 부결했을 때도 이 정도의 이탈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흔들린다 뭐 이렇게까지 저는 표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일사불란한 정당보다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거, 뭐 이거 민주적 정당의 모습이에요. 좋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반란표, 막 이탈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게 정당의 일사불란함을 주장을 하는 거,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근데 좌우지간 아슬아슬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할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을 주장할 때 국민의힘은 어떤 반격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3자 추천 특검 법안이 그 대응 카드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어제 앵커께서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이 팀원과 UMF의 지급불능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본인한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다 중요하다고? 저는 운이 좋게도 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머지 포인트 아니면 이번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 이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제도 교수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인터파크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제가 이제 콘서트 예매는 이제 인터파크 티켓으로 하는데 이 업체가 인터파크 티켓은 또 아니고 쇼핑만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Q10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원 사태가 이어지면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팔던 판매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각종 세금 납부 기한 등이 몰리는 월말까지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러다 신용불량자가 되겠다는 호소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지난달 이용자 수가 869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두 업체 월간 거래액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경제 전반에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불안해진 판매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자금 흐름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Q10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가 최악의 경우 부도 사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예약해둔 여행 상품권이나 항공권 등을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티몬 위메프가 판매업체 정산하지 못한 미수금 규모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최소 1,000억 원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는 제3자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판매자 달래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Q10이란 기업 G마켓을 창업한 구영배 대표가 이베이와 합작해서 2010년 싱가포르에서 시작한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국내에선 2022년 2년 전에 티몬을 인수했고요. 2023년에는 인터파크 쇼핑 4월 위메프를 차례로 사들여서 시장에 관심을 모았고 올해 들어서는 글로벌 플랫폼 위시 그리고 AK몰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문어발 확장으로 한때 주목을 받긴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 Q10이 벌인 공격적인 인수 전략이 유동성 문제 시발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인수 합병의 여파로 그룹 전반의 유동성이 말라갔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유통업계 관계자들 인터뷰를 보면 최근 수개월간 티몬이 선불 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 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판매해 왔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이것도 유동성 이게 징조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메프의 대표이사인 유화현 이사가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항의가 잇따르는 데 대해 오늘 내에 환불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Q10 그룹사 차원에서 다 같이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위메프 정산 지원금이 400억 원이고 티몬과 위메프 전체 피해 규모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어제 저녁부터 피해자 수백 명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이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 몰렸습니다. 위메프 본사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환불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라인에는 어제와 오늘 티몬에서 환불금이 계좌로 입금됐다 이런 인증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Q10그룹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도 보면 한 달에 300여 건이던 상담 건수가 이번 달 들어서만 569건으로 크게 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G20 재무장관 회의 등 참석차 이제 브라질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영상 연결을 통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상황과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했고요. 공정위 역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다라고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마련 중이다라고 했고요. 오늘 오후에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 조정 개시 준비도 착수한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이제 게시글들을 보니까 삼겹살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포도 사탕이 왔다 이런 글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또 그게 싸거든요. 이 티몬 그렇죠. 위메프 네. 물건이 싼 물건이 있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의원들과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지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도 팀원 사태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도 있고 선불업 등록 실태 점검을 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에 이렇게 이 원장은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상품을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면 그 결제를 하면 제3금융기관이 그 돈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 G마켓 뭐 이런 데는 전부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금을 직접 관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뒤에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 고객들의 결제 자금을 이 사용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의혹이 이건 지금 의혹 수준이에요. 의혹이 불거지는 게 뭐냐면 고객 결제 자금을 2달 동안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특히 이제 굉장히 이게 갑자기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막 그 외국에 있는 업체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일정 부분 이 돈을 끌어다 쓴 것은 아닌가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추론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팀원 캐시라고 있잖아요. 팀원 캐시. 이 팀원 캐시를 10% 할인 판매를 했다.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얘기거든요. 예외적인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10%까지 팀원 캐시를 할인 판매했느냐. 이것까지 더해서 야 이게 참 정말 부족한 현금을 당장에는 모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정산 지연 사태 뭐 이거 아니에요. 근데 보유한 현금 없이 판매 대금을 돌려막다가 작은 경색이 발생한 거 이것만을 놓고 본다면 머지 포인트 사태와 유사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밝혀져야 되는 거 아직 모든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머지 포인트 사태 때 그때 당시에 2021년이니까 야당이 어디예요? 야당이 이제 미래통합당? 아유, 네. 야, 어이. 그 야당, 국민의힘 전신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이 당신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어요. 예? 그런데 그 공격을 했으면 자기네가 정권 잡았으면 좀 신경을 쓰고 잘해야죠. 근데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이야 다 하는 짓 보면 똑같아요. 야당이었을 때에는 막 무슨 문제만 터지면 막 엄청나게 공격하다 자기네가 정권 잡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위메프 팀원 이 사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게 이쪽에서 공격했던 건데 이제 공격을 받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피해 보상이 그렇게 하간 빨리 어쨌든 이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이게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더군다나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이 휴가 가려고 말해요. 여기서 이 여행 상품 샀다가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에 있어서의 피해도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했다가 소위 말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자기네 상품을 내놨던 판매자들 네. 여기에는 상당히 영세업체도 많은데 이 판매자들이 또 줄줄이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빨리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자들의 지금 피해 현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들도 지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문한 것과 아예 다른 상품을 받아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글이 지금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판매자 측에서도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취소 처리를 원하시면 취소 접수 후 처리해드리겠다 이렇게 죄송하다 이런 사과의 문자가 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소식은 잠시 후 2부 정법 승부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스테이 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다음 소식 또 경제 소식입니다. 그리고 경제 소식인데 또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4년 2분기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2022년 4분기에 기록했던 마이너스 0.5% 이후 최저치고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2.3%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1분기에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성장률 한번 보면 건설업이 5.4%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제조업이 0.7% 증가, 서비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수출은 자동차, 화학 제품을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를 했고 수입은 원유와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1.2%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지출 항목을 보면 내수와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모두 마이너스 0.1%포인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대해 수출 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하반기 공공부문 15조 원 추가 투자 융자 등 건설 투자 보강 과제를 신속 추진하고 건설업 고용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다음 주 중 발표하라라고 했고 지역과 기업의 현장 투자 애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투자 익스프레스를 즉각 가동하는 한편 임시 투자세 공제의 조속한 제2법을 통해 투자 활력의 제고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 마이너스 성장은 내수 위축 영향이 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기저효과가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험을 봤는데 평소에 반에서 30등 하던 친구가 시험을 좀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10등까지 올라갔어요. 10등까지 30등이 10등 올라가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시험 봤는데 좀 못 봤어. 그래서 13등 정도 했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딱 그 부분만 보면 이 3등 떨어졌으니까 얘가 시험을 못 봤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분기에 굉장히 깜짝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를 하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이게 조금 더 떨어졌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하반기 되면은 상반기보다 성장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지금 당장 뭐 이게 좀 떨어졌다고 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가 이렇게 1.3% 했다가 지금 1.1% 된 건데 그 정도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성장세가 좀 누적이 되면 이른바 낙수효과 때문에 분명히 일반 서민들의 경제도 좀 풀리긴 풀립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조금 더 있으면 저는 굉장히 이게 잘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6년에 소득이 4만 달러. 물론 소득이라는 게 4만 달러라는 거는 이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부 복합적으로 우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장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외국에서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좀 참고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과일 사기도 무섭고 제가 그거 충분히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대선 치르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다시 연임을 하려고 그러고 막 겁주거든요. 내가 떨어지면 파시스트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베네수엘라가 피바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 정도가 심하죠. 엄청 심해요. 1000%가 넘어요. 이런 경우가 베네수엘라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과도한 복지 돈 막 뿌리고
예? 필요해? 줄게.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어쨌든 지금 긴축 재정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는 풀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 2천억 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감사원이 오늘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소상공인들에게 약 61조 4천억 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됐죠. 방역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원 취지와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집행된 액수가 약 각각 3조 1,200억 원, 1,102억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업체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감사원의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간단히 얘기를 해서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힘든 업종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때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정부의 어떤 그런 실수를 벌일 수 있는 그 실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때일수록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우리 세금 아니에요. 우리한테 부담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전 국민 대상으로 뭐 돈 주는 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렇게 해서 돈 몇 푼 받았다가 우리가 짓는 부담은 훨씬 더 커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면 얼마 받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더 심해져가지고 금리 오르면 거기에서 세금이 아니라 이자 내는 거 더 커지는 거. 근데 이때 당시에는 워낙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좀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생각 들고요. 굉장히 이때 그 정부가 이 자화자찬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이 자화자찬이라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하다. 현 정부도 그런 거는 잘 좀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국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어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어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어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어더. 가입 문의 100번.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 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 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 우산. 노란 우산 쓰세요.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당선 환급, G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2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법 승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동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거 심각한 문제부터 얘기하죠. 이 팀원과 위메프, 이른바 TMF 사태. 네네. 이 부분도 이거 잠깐 그 사건 개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동훈 변호사님.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인 Q10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전산 지연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죠. 지금 해당 플랫폼 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들 피해가 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판매자나 헤비 쇼퍼 위주로 알려지다가 7월 22일 티몬이 대금 정사 무기한 지연을 선언하면서 판매업체들이 이미 구매 완료된 상품을 대거 취소를 했잖아요. 이걸로 인해 갖고 일반 소비자한테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제 같은 계열사의 위메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티몬 위메프로부터 5월분 판매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는 이제 대부분 월 정사액이 최소 수억 원대의 중대형 업체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티몬하고 위메프에는 거의 6만 개의 업체가 지금 입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죠. 예. 근데 싱가포르 업체군요, Q10이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 회장 이 대표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싱가포르 사람이겠네요. 지금 현재 이 대표는 G마켓 창업자였던 한국 사람이고 예, 싱가포르에서 법인이 설립된 것은 맞지만 대표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기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법인 자체는 싱가포르 법인이지만 예, 어쨌든 대표는 한국 사람이고 이게 2010년에 설립이 됐었고 2022년 9월에 이제 티몬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위메프를 인수했었고 2024년 2월에 이제 북미 위시를 이렇게 인수하면서 굉장히 여러 국가의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을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계속 키우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뭐냐면 이 다른 회사 G마켓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에선 전부 제3금융기관에다가 이제 판매 대금을 맡겼다가 그 제3금융기관이 업체에게 일정 기간 후에 이제 정산을 해주는 이런 방식인데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돈 받고 2달 후에 업체한테 돈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3금융기관에 맡겼다면 그 돈이 날아갈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본인들이 그 돈 갖고 있다가 주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산 주기의 문제인데 보통 이제 티몬 같은 이커머스 업체는 입점 업체들에 대한 정산을 대략 40일에서 60일 단위로 해주는데 이게 네이버, G마켓 11번가들은 구매 확정 시 이제 1일, 3일 만에 바로 정산을 해줍니다. 업체한테요? 네네. 네. 보통 이제 자동 구매 확정 기간이 7일에서 8일이니까 최대 10일 정도고, 그다음 미국 아마존은 한 14일 정도 해서 이제 자동 정산을 해주는데 이제 티몬 이걸 비교하면 이제 티몬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는 엄청 긴 편에 속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걸 고객들을 은행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Q10을 손님으로 보면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은행 이제 이
Q10이나 이런 이제 이커머스 업체가 이제 10%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은행 이제 고객한테 10%의 단기율 조건으로 사실상 무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금융량을 해결하려고 이제 고객 돈으로 이걸 40일, 60일로 미나서 그때 또 받는 돈을 다시 정산을 해주는 형태로. 간단히 얘기하면 기업형 카드 돌려막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설명하면은 좀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소비자들 피해도 이만저만이고 큰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여기 입점한 업체들 여기도 줄도 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구조를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이런 곳들이 통신 판매 중개업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사업 구조가 어떤 거냐면 소비자가 티몬이나 위메프에 이제 올라와 있는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직접 이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매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몬이랑 위메프는 이 판매업자랑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업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가 이 물품 대금을 지급을 티몬한테 합니다. 그러면 티몬은 이걸 받았다가 판매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업자는 이걸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소비자한테 이 물건을 제공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티몬이 소비자로부터 돈은 바로 받는데 이 정산은 한 달, 두 달 있다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티몬은 여기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수수료만 자기가 써야 되는 건데 이 수수료랑 이 판매 대금 정산해줘야 되는 것이랑 이게 구분이 안 되고 혼화가 돼 있으면 만약에 당장에 자기들 수수료보다 더 돈을 많이 써버리면 판매 대금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판매업자들한테 줄 돈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판매업자들이 몇 달 동안 이 정산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판매업자들이 이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티몬, 위메프로부터 대금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여행 상품이라든지 어떠한 물품을 제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알리면서 소비자들의 이제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일파만파 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업자분들은 소비자분들은 수가 많아요. 피해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큰일인 것이고 이 판매업자분들은 이 피해자의 수도 여기도 적지 않지만 여기는 금액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몇십억 단위가 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기업들은 몇십억이 한 번에 이렇게 손해가 발생을 해버리면 부도날 수 있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걸 뭐 어떤 곳에서 받아오면서 외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두 달 후에 우리가 티몬에서 정산 받으면 그때 대금 드릴게요라고 하면 또 거기서 뭐 재료를 제공한 곳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연쇄 부도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소비자들도 문제가 있고 판매업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티몬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자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보통 이렇게 이제 40일, 60일 정도 이제 대금이 이제 정산이 늦어지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 40일, 60일 뒤에 대금 정산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걸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깁니다. 그런데 지금 티몬 사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은행의 담보, 그러니까 그 판매업자들이 이제 은행의 담보를 맡기는 그 이제 거죠? 자기가 받을 채권에 대해서 담보로 일종의 어음이잖아요. 일종의 그죠? 어음으로 이제 맡기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어음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은행권에서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 관련한 매출 채권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나올 구석이 사라진 거죠. 아니 그 좀 아까 인터파크 트리플인가 거기에서는 TMF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이 업체는 뭐 아주 대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규모가 꽤 큰 데니까 해지 통보하고서 어떻게 수습을 하겠지만 문제는 수많은 영세 업체들은 이거 어쩔 줄을 몰라 할 거리 아마.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저거 하는데 뭐 이 Q10의 대표가 뭐 싱가포르에서 급히 귀국을 해서 해결책을 논의하겠다.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자금이 회전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팀원도 그렇고 지금 위마프도 그렇고 정산이 되지 않은 게 지금 5월부터 정산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면 5월치가 이제 지금 7월이니까 결제 대금이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고 6월은 그럼 8월에 도래할 것이고 7월은 9월에 도래할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정부 측에서 확인한 것은 이 티몬이랑 위메프가 현재 정산해야 될 시점에 있는 채권이 1,600억 원에서 1,7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라도 8월, 9월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도 몇천억이라고 한다면 이 금액을 이 각각의 법인이 마련할 수 있느냐 아니면 Q10이라는 이 그룹사에서 마련을 해서 뭐 티몬이라든지 위메프에 뭐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순환을 시킬 수가 있느냐가 쟁점인 것인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회사들을 각각 열어봐야겠죠. 그 열어보는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메프 대표는 고객 환불부터 집중하겠다. 물론 좋은 일이죠. 현장에서 이미 700건을 처리했다라는 얘기인데 하지만은 경제로 봤을 때에는 고객 환불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 자기네들 때문에 이 수많은 업체가 피해보는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 미정사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지금 고객들도 문제지만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수많은 중소 판매업자들이 줄동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중소 셀러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금 사정이 열악해가지고 이렇게 40일이나 60일 정도 되면 은행에 이제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그 대금을 미리 땡겨 쓰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맡겨놨던 어음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디지털이나 가전 또 여행 같은 거래 금액이 큰 데는 지금 자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이거를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월 판매분이에요. 못 받은 게. 지금 아직 안 돌아온 6월, 7월은 지금 불확실하니까 계속 자금난이 심각해지겠죠. 이게 결국은 그 어제 TV조선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회사라는 게 사실 부도가 나면 처리해 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일정 부분 손해가 어느 정도 나고 피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지면 진짜 이거는 굉장히 흔들릴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 위메프나 티몬 이쪽이 이 지금 현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건데 피해는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동의하세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이 만약에 마련이 돼서 정말로 매매 대금이 다 지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게 만약이라도 자금 마련이 되지 않아서 뭐 티몬이든 위메프든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판매 대금이 결국 지급이 안 되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게 법적인 공방이 티몬을 상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 얽혀 있는 법률 관계 간에도 소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티몬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그 근처에 있던 다른 뭐 셀러라든지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이 소송에 같이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번 한 번만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중개업 사이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만약에 판매 대금을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부분을 자기가 임의로 사용하고 이렇게 계속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법제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법이 없기 때문에 뭐 정산 기간이나 이런 것도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 법제화가 되는 그 단초가 돼야 되고 제2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공정위원회에서는 환불 지연 거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고지 및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서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팀을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분쟁 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자신들이 이거를 이제 자본 잠식으로 손을 들어버리면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헤비셀러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범위일 수 있으나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몇 억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피해를 회복해야 될지가 고민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 대표라는 사람 수습 제대로 못하면 깜빵 갈 수 있어요? 만약이라도 이 법인의 자금을 뭐 횡령했다든지 이 법인이라는 게 각각의 이제 법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뭐 다른 계열사로 돈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 계열사의 돈이 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면 횡령 배임이 문제가 된다든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지는 당연히 검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모지포인트 사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그게 진짜 전형적인 폰지 사기와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팀원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포인트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팀원 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7월에 대금 마련이 되지 않자 소비자들한테 이제 10% 싸게 팔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페이코 같은 데로 연결이 되면서 그 이제 문화상품권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그 구조를 계속 활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당 거의 17만 원까지 남겨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돌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 자금을 못 내줘서 이 포인트를 못 내줘서 돌려받기를 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하면은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게 생각하고 변제할 수 있습니다.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명확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뭐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모든 거는 고객들에게 피해를 안 돌아가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참 특이한 경우예요. 예. 자, 그 다른 얘기 잠깐만 해보죠. 지난 초복날이죠. 오늘이 중복인데 경북 본가군에서 일어났던 이 살충제 사건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어디 가서 이 오리고기를 먹고 커피를 같이 마셨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죠 아직 이거. 지금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충제는 분명히 드셔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거기까지 나왔죠. 네, 그 당시 이제 그 쓰러진 분들 위세척 과정에서 살충제 선물이 나옴으로 인해 갖고 이분들이 살충제로 인해갖고 처음에 식중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살충제 선물이 나오면서 이게 음독의 문제라고 이제 밝혀졌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오리고기가 아니라 커피 거기에서 이제 농약 선물이 살충제 선물이 나옴으로 인해 갖고 커피로 이제 지금 수사 반영이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 그 회복 중인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진술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범인도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 커피가 문제라고 하는데 3명이 먼저 15일날 중태에 빠지고 다음날 1명, 3일 후에 1명이 또 이게 이송이 됐다. 이게 그러면은 뭐 계속 그 농약 살충제가 있는 그런 커피가 계속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 이 사실관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5일날 이제 복날을 맞이해서 그 봉화에 있는 여성 경로 회원 41명이 다 같이 이제 오리고기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경로당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각자 시간을 보냈는데 당초에 오리고기에 혹시나 이 성분이 있었느냐라고 의심을 이제 했던 이유가 이 쓰러지신 분들이 첫날 15일날 3분이 쓰러지셨고 다음날 이제 그 첫날에 조금 몸에 안 좋다고 하셨던 분이 다음날 이제 쓰러지시면서 응급실로 또 이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일 뒤에 또 한 분이 이제 쓰러지셨는데 일단은 그 앞서의 4분이 쓰러지셨을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오리고기를 먹을 때 같이 앉아있던 분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오리고기에 이 성분이 들어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떤 사실관계가 밝혀졌냐면 이 4분이 경로당에 돌아오셔서 같이 커피를 드셨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럼 오리고기가 아니라 커피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았었고 그 경로당에 있는 용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있는 용기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외부에 있는 오리고기가 아니라 이 경로당 내에서 이런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한 분이 더 쓰러지셨는데 이분도 이제 위세척액에서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보니까는 그러면 동시에 그 피해를 입으신 분인지 아니면은 뭐 시간차를 두고 피해를 입으신 분인지 이것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CCTV라든지 이런 것이 경로당 내외부에 있는 것은 뭐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블랙박스라든지 길에 있는 CCTV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피해자분들 댁에도 뭔가 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나 해서 현장 감식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당일에 입은 옷 이런 거에서 뭐 어떠한 성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쓰레기장 CCTV나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라도 누군가가 고의로 살충제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 살충제 통이나 이런 걸 버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샅샅이 조금 수사를 하고 있고 곧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5분 중에 지금 3분이 의식을 찾아서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금방 갔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현빈입니다. 소파 고를 땐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죠. 번거롭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파인지 아닌지. 소파 브랜드 인지도 1위.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21, 22, 23년 엠브레인 소파 브랜드 인지도 조사 기간 한정.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부터. 팀 코리아의 공식 파트너가 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히트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히트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6시엔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나비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잊지 말고 안전운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배가 높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거든요.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와이퍼 작동 점검하시고요. 장마철엔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충분한 차간 거리도 확보해주세요.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 이동을 자제해야겠죠? 지하차도는 피해 우회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에도 안전 운전.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창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반도체, 이동통신, 원자력,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밤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높은 기온 때문에 오늘 밤 전국 곳곳에서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27도가 예상되고 한낮의 기온은 서울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모레 토요일까지는 남해안에 최대 130mm의 큰 비가 예보됩니다. 제주 산지에도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요일 퇴근길 먼저 강변구리 방면에 2건의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났고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1차선에서 차량 간의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방화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 다시 마포대교를 지나서 한남대교 남단까지도 시속 2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며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폭염경보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경보는 일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져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건 지난 5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취임 인사차 우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 정신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을 나눴고 그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미래를 향한 유능한 정치,
외연 확장이라는 국민의 명령이 정치 목표이기도 하다며 이를 기준 삼아 우 의장이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도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얘기한 데 기대를 많이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공개 발언에서는 방송법을 결국 강대강 처리할 수밖에 없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고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KBS가 주관한 방송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 소득세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같은 부자 감세를 말해 놀랐다며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조세는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라며 실거주 1주택 세금은 대폭 완화하고 대지나 임야, 건물 등에 대한 세금을 더 올려 세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 피해가 크다며 금투세를 최소한 상당 기간 미루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간 5천만 원인 면세 기준도 1억 원 정도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전체 주식 투자자 가운데 금투세 대상자는 1%고 종부세 부과는 국민 2.7%밖에 안 된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업체들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티몬과 위메프의 시장 지위를 생각하면 금감원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정산 지연은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점검과 확인이 늦었던 건 금감원 체계에 문제가 있는 탓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8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티몬 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결제 대행 업체들은 위메프와 티몬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결제 취소도 중단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할부 항변권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할 방침입니다.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결제 대행사들을 통해 취소하지 않더라도 카드사에 할부 잔액을 내지 않는 할부 철회 항변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결제하지 않은 소비자도 물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프라하에서 원전 발주사와 만나 신규 원전 최종 계약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착수회의에서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는 향후 계약 협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가격 등 세부 조건을 놓고 협의해 내년 3월까지 원전 2기 건설에 최종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전력공사 사장과 만나 발주사와 협상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두코바니 5호, 6호기를 적기에 그리고 안전하게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청주, 경주의 한낮 기온 34도, 전주가 33도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습도까지 높아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남과 경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주말에도 내륙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2도, 습도는 66%입니다. 아나운서 최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경기도민 일상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고민합니다. 경기도민의 시선으로,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 바로 경기도의회의 길입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함께할 2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의회 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솔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 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솔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솔 판넬.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얼마 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셨던 분이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예, 아유 힘드셨죠? 이 뭐 선거 끝나가지고 힘은 많이 빠지실 것 같은데, 그죠?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에너지하게 살아요. 여한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 전대회 평가했을 때요, 전당대회 평가했을 때 다른 후보에 비해서 윤상현 의원께서 얻어간 이득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그동안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모시면서 예. 같이 이제 정책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예. 당원권 정지도 1년 당했고 또 지구당 위원장도 반납해드렸고 또 공천 탈락도 2번인가 했었고 그래서 저를 엿보를 많이 치웠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중앙정치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정치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당원분들 상대로 해서 왜 우리 당의 보수혁명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이익 집단이 아닌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투철한 이념정당, 가치정당이 돼야 하는지 또 당원과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정당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정당, 특히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혁신정당,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정말 저한테 소중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전 가장 중요한 게 상당히 합리적인 인상을 주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예. 아니 진짜예요. 제가 어디 사실은 그 멘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합리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런 게 아마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을 거예요, 국민들한테. 예.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심을 잘 잡아줬다. 글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토론회 같은 데서도 아주 그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열하게 붙었던 두 후보들, 뭐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봉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끝은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윤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목도하셨을 겁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 간의 갈등,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의 갈등,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심하다고 보세요? 덜 심하다고 보세요?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운 것은 그때보다도 지난 2014년 7월 달에도 친박 비박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가 되셨죠. 그때보다 좀 더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더 치열하다. 예, 더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고요. 어제 끝난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실 만찬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확인한 건 역시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그런 자리였어요. 대통령이 아직까지 3년이라는 임기가 남아있고 또 대통령의 어떤 성공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주문처럼 외우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다. 동지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봉합시키려고 저도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아니, 물론 당연히 또 노력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예. 근데요, 제가 사실 좀 궁금해지는 게 요번에 이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은 말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친윤을 강경하게 표방했던 원희룡 후보가 19.04% 당원 투표에서 이거밖에 못 얻었고 한동훈 신임 대표는 62%가 넘는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당원들 대다수가 사실은 친윤의 테두리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윤이 과거보다 줄었다. 예. 사실 전당대 투표율이 낮다라고 했을 때 친윤 분들의 어떤 조직표가 작동이 많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예. 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친윤 조직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은 결국은 대통령의 당에 대한 그립감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다 원합니다. 예. 당원들도 원하지만은 친윤분들의 어떤 정치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당원분들이 원래의 어떤 그런 입장하고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권의 성공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는 것과 아니면은 약간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정권 재창출에만 매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둘로 갈라질 것 같은데 후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무자르 자를 수는 없고요. 예. 일단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바탕 위에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기존의 친윤식의 정치 행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당원분들이 생각하기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 민심이다 이런 어떤 정치 행태에 대해서 당원분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다 우리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윤심이 이런 스탠스로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전부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런 바탕에 정권 재창출도 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조금 윤상현 의원님은 봉합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봉합시키려고.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제가 볼 땐 윤상현 의원님의 이번에 보여준 정치력은 정말 아주 발군이었어요. 근데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하고 김민전 의원이 사실은 지금 한동훈 지도부를 견제한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다 원내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딱 갈라치기 하고 말해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우리가 특검법 이거는 한마디로 민당의 정략적인 발상 속에 나온 거다. 예.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문이다. 이 원희룡 후보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당론 오늘도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당론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299표 중에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실제로 299표 중에서 실제로 이 3분의 2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죠. 예. 우리가 그래서 당론 반대 입장인데 그래서 일단은 특검법이라는 게 일단 제3자 특검법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우리 대표께서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당론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두 분 최고위원이 확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문제는 이제 원내대표 소관이다. 예. 이런 식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당론 중요한 거고 또 이 특검법
뭐 그게 제3자 특검법이다 어떤 특검법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대야 전선에 있어서 우리 내부를 어떤 교란시킬 수 있다. 예. 네, 내부 전선에 있어서 교란시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김재원, 김민전 두 분 최고위원은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차상병 특검법 이 표 분석을 지금 좀 해보면은요, 예. 이 299표 중에서 찬성이 194표예요. 반대가 104표고 무효가 1표면 대충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 중에서 3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무효 1표도 1표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근데 어쨌든 무효 1표도 이 포함된다도 2표는 날라가 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이 대표 체제가 출범을 막 한 다음 날 첫 번째 이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2표가 어디로 가 이게 단일 대우가 이게 2표 때문에 단일 대우라는 얘기를 못하게 생긴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당론 반대 입장이었고 예. 104표 결국 우리가 108명이거든요. 예. 결국 그 104에다가 기권 하나. 103명이 어디로 거든요. 그러니까 3표의 예. 이제 행방이 연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이걸 한번 지켜볼 내부적으로 한번 이걸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론 반대 입장이었는데 예. 3표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가 단일 대우 에서 물론 지난번 21대 국회 마지막에도 보면은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한 3-4표는 그 재표결할 당시에 가표를 던진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21대 국회 마지막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때도 우리가 한 3-4표는 저쪽으로 갔다 했는데 요번에도 한 3표 정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서 한동훈 체제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볼 이유는 없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거기 대통령 용산 가셔서 뭐 삼겹살하고 돼지갈비하고 무슨 쌈 뭐 하여간 뭐 다채로운 쌈 뭐 모둠쌈 예. 뭐 이런 거 잡수셨 밖에서 먹는 삼겹살하고 그 용산에서 먹는 삼겹살하고 같아요?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오니까 여기는요. 저는 혹시 삼겹살이 그쪽은 좀 금겹살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시중하고요. 예. 똑같고요. 대통령이 워낙 소탈하세요. 예. 아주 소탈하세요. 대통령하고 식사해 보면은 솔직히 반찬도 별로 없어요. 정말 대통령실이 저렇게 반찬이 없을까 할 정도로 선택과 집중인 모양이죠. 메인 그냥 돼지고기 삼겹살에다가 돼지갈비에다가요. 예. 그리고 소주 마실 분은 소주 마시고 콜라 마시면 콜라 마시고 이 정도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 어제 만찬에 보면 빈대떡 하나 있고요. 거의 빈대떡 하나하고 쌈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어제 뭐 분위기는 뭐 러브샷도 맥콜 러브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맥주와 콜라의 러브샷. 예? 네, 아주 좋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마라, 많이 도와줘라 그랬고. 외로워 보이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렇게 스타일이 좀 이제 대통령은 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고. 예. 그쵸, 같이 잘 어울리시고 우리 한동훈 대표는 이제 혼자 약속 같은 거 안 하시고 좀 이렇게 스마트한 어떤 이런 스타일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좀 잘 챙겨줘라 그러셨고 또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중심 뭉치자. 응? 잘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같이 뭉치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항상 추경호 원내대표는 건배사가 하면은 똘똘 하면 뭉치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똘똘 뭉치자 뭐 이런 식으로 잘 됐습니다. 예. 그거만큼 잘 되면은 좋을 텐데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독대를 안 했다. 예? 그 자리가요. 예. 그 옛날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레스라는 데입니다. 파인그레스. 뭘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렇게 야외에 떨어져 있는 잔디가 야외에 있고요. 예. 파인그레스라고 조그만 식당
식당인데 식당. 원래 거기 라면 먹는 데래요. 직원들. 예, 라면 먹는데 거기는요 그 안에 주방하고 식당 하나 그것도 이렇게 좀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식당입니다. 예. 거기서는 이 어떤 밀폐된 장소가 없어요. 특이한 게 밀폐된 장소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조그만 식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 같이 만나고 독대할 그럴 어떤 장소 자체가 안 되는 곳입니다. 예. 근데 독대가 이제 이 따로 필요치 않을 정도로 너무 화기애애했어요. 필요치 않을 정도다. 그렇게 너무 화기애애한 자리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오늘 이게 최상병 특검이 부결, 세 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다시 최상병 특검,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을 전제로 한 최상병 특검을 다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당정이 좀 시끄럽고 친윤 비윤 간에 시끄러워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3자 특검법 주장하는 게 오히려 공수처를 못 믿겠다라는 거네. 한동훈 대표도 공수처 자체가 오히려 못 믿을 집단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공수처보다 오히려 특검법이 공명정대한 이제 여러 이제 수사나 이런 여러 절차 같은 게 오히려 공수처보다는 특검이 낫다는 건데 그래서 본인도 어떤 입장이시냐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자. 당 내부에서 토론하자. 이런 걸 거치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당 내부 토론하다 보면은 이제 좀 그게 또 여러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들어가세요.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남은일보 같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화내기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인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6.25 전전 유공자회 회장 손희원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기념 조형물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참된 용사들의 피와 목숨값이요 유족들의 눈물값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기를 노병 손희원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Still Love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3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고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 2회차부터는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과 호텔, 콘도업뿐만 아니라 임업, 광업 분야도 외국 인력 신규 고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EPS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배우 남국민입니다. MZ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오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오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오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오늘 하루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김민아 시사평론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 양복 윗도리 입고 오셨네. 그러고 보니까. 야, 이 의관이 이게 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이쪽은 작업복입니다. 야, 진짜 오늘 되게 더워요. 이렇게 더워가지고는 이거.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최상병 특검법 제2 부결입니다. 좀 아까 총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입니다. 자, 무효표 1표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그 표의 구성이 뭐를 의미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반대표가 104표니까 108석에 104표니까 4표가 이탈을 한 건데 이게 지난번에 재발의가 되고 난 뒤에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처음 통과할 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때 논란이 많았지만 그때는 국민의힘이 그걸 당론으로 밀어붙인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 처리로 당론을 결집을 했는데 4표의 이탈이 나왔다는 것은 뭐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 민심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드라이브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삐끗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어쨌든 이 해법은 깔고 뭉개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틀림없이 야권에서 재발의를 할 텐데 뭐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갈 텐데 국민의힘이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고 임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그 대안이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야당의 독소 조항을 고쳐라. 이게 한동훈 제3자 추천 권한 아닙니까? 작년에 발의된 특검 법안보다도 독소 조항을 한결 강화했거든요. 수사 대상도 늘렸고 그다음에 뭐 판사에 대한 얘기까지 넣어놓고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독소 조항 3가지 독소 조항을 고치고 난 다음에야 뭐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니까 그건 뭐 야당의 입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표결 결과는 뭐 심상치 않은 걸 암시한다는 느낌 좀 드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난 직후 아닙니까? 이 상황은. 그리고 전당대회 끝난 직후 새로운 대표가 신임 대표가 선출된 직후 상황이고 전당대회가 상당히 어쨌든 진흙탕 속에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신임 지도부하고 그리고 뭐 전당대회에서 뭐 낙마한 사람들도 같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저 원팀을 만들자 이런 분위기를 일단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이 전당대회 너무 시끄러웠다. 이제는 좀
이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시 힘을 합쳐야 된다. 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뭐 러브샷도 하고. 그렇죠. 네. 뭐 그런 맥콜. 러브샷도 하고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이탈표나 이런 것들로 좀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도 이번 재해결 국면에서는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의 좀 압박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탈표가 3표에서 4표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그 8표라는 뭐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매직 넘버를 달성하는데 턱 밑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도 이렇다라는 거는 이 다음 국면이 만약에 또 펼쳐질 경우에 뭐 언론 표현 보니까 최상병 특검 3라운드로 이제 돌입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이 다음 국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그러한 대응 방식이라든가 또 당내에 기존의 친윤 이렇게 불렸던 분들의 어떤 지금 목소리대로 그냥 틀어막고만 갈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만 놓고 봐도 일단은 특검 사안이다라는 거는 인정하고 가는 게 지금 그것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낸 분들은 한동훈 대표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소수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탈표 당 결속 깨졌다고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다?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보고 싶지 않다는 모양인데 부결의 의미를 더 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사실 어제 그 만찬 뭐 삼겹살하고 모둠 쌈에다가 뭐 이런 거 먹고서 뭐 러브샷도 하고 맥콜 러브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맥주 콜라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스탠스를 계속 국민의힘이 유지하기는 좀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로 사실은 국민의힘에 어떤 갈등이 또 발생을 할까요? 러브샷도 했지만 정정의 갈등이죠. 예. 아주 일관된 흐름을 단일 대우로 가기는 쉽지 않은 집단이라는 걸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슈의 성격과 뭐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어제 대통령실에서의 러브샷이라는 것은 뭐 제가 보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서로 마음을 핥히고 분열 징후를 드러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긴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빨리 그 만찬을 가져서 그 단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요. 그것이 모든 이슈에 대한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 어루만져주고 한 팀으로 가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가면서 가자. 과거의 상처를 묻고 가자. 이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지금 최상병 특검 법안이 다시 그 재상정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슈에 대한 내용하고 어제 자리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오늘 부결되고 난 뒤에 이것이 여론에 반영되는 시간이 한 3, 4일 길면 일주일 걸릴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총선 전부터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직접 행동에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기명 투표니까 어차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전국의 내관이 돼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분열 상태가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지금 4표 정도의 분열이 나온 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뭐 최상병 특검 좀 고쳐가지고 이거 같이 맞불 놓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당정 갈등의 부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일단 전당대회 이후에 저 한동훈 대표가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기존에 말씀드린 스탠스와 달라진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 여론에서 민감하게 반응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그걸 뭉개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한테 해놓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3의 국민의 힘 차원의 아니라도 제기되는 순간 이게 지금 당내에 논란거리가 되고 지금 벌써 시작도 하기 전인데 원내대표부하고 당 지도부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고요. 당 지도부 내에서도 최고위원들 간에 지금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내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최고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하고 김민전 신임 최고위원하고 이제 두 분이서 방송에서 좀 상당히 한동훈 대표와 좀 이 스탠스를 다른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이렇게 좀 반대표도 나오고 국내힘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신문 일면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그 자리에 이제 낙선한 사람들도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동훈 대표 외롭게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더 외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관심사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훈 대표의 외로움이라는 주제가 대통령의 관심사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전당대회를 치른 모양새를 보면은 제가 뭐 평론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외롭기를 바랬던 쪽은 굳이 말하자면 대통령과 용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밥 식사하시기 전 바로 직전까지는 바로 전날까지는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들 요량이었던 것처럼 비춰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아니까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외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텐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원 최고 김민전 최고들이 하는 말씀 그리고 언론에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인사가 언론에 대고 이 익명 코멘트 했다는 얘기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외로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언론에 보니까 친윤계 인사들은 최상병 특검이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이 어떤 형태론이라고 하는 거는 제3자 추천안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당이 추진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추진이 되면 당은 결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국은 원내에서의 협상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게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안으로 협상을 하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고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도 원내의 일은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지 원내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도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가장 또 이 수용하고 싶지 않은 주체 중에 하나가 용산인데 용산,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예를 들면 평론가의 용어로 직거래하는 모양처럼 돼서 한동훈 패싱 이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분열의 소재가 되고 또 다른 당정 갈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현명하게 잘 풀어가야 되는 방법론을 이 개발해 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개발해 내겠습니까? 결국은 용산이 변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이 풀어줄 수가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지금 외로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비윤 반윤 소리를 듣던 한동훈 대표는 이 당원 전체 투표에서 60% 넘는 득표를 했고 친윤을 표방했던 원희룡 전 장관은 19%밖에 득표를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외롭다라고 보세요? 간단하게? 아니 그거는 뭐 외롭다. 그건 뭐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뭐 평론하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있다고 보면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미래 권력을 지지하는 쪽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현재 권력을 뒷받침하는 쪽은 확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세력 관계와 당내 역학 구도가 지금 명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지금 108명의 의원들이라든가 원외 지구당의 당협위원장들이라든가를 볼 때 세력 분포라든가 지향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득표율로 보면 당원들한테서도 60% 이상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84만 명한테. 그러면 외롭다 안 외롭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슈 드라이브를 해가면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정치계 경험이 많이 없으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합해서 좀 도와주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3부에서 윤상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수치는 대통령의 그립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동의를 하셨거든요. 윤상현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것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세력 확장의 가능성은 전 충분히 바탕은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친윤들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의 입지가 좀 좁아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간단하게. 시간이라는 건 언제나 미래 권력의 편이죠. 시간이라는 건 미래 권력의 편인데 결국 근데 그것을 얼마나 연착륙시킬 것이냐 이게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연착륙시킬 수 있는 키는 미래 권력이 항상 갖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 권력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에 이제 그 정권 재창출이 된 사례와 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은 이게 지금 그립이라는 용어를 쓰셨으니까 현재 권력의 그립이 약화되고 뭔가 이게 뭐 레임덕 얘기도 나오고 지금은 레임덕 얘기하는 매우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의 레임덕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미래 권력이 지금 조기에 부상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이 어떤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좀 여러모로 힘이 빠지는 국면이다라고 할 때는 그럼 그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현재 권력도 안정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래야 스무스하게 이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그래야 정권 재창출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권력이 인정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립은 쥐면 또 쥐어지거든요. 무리해서 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시도하다가 파열음이 나고 파열음이 나가지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까지의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태도는 이게 힘이 많이 빠졌지만 쥘 만큼은 쥐겠다라는 거에 가까워 보여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로 계속 가면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드는 쪽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마지막에 결국 이 뇌관은 저는 최상병 특검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걸로 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거를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도 의원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만찬 장소에서 당정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물론 당정소통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당정소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은 여론의 최전선에 있다라는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 말한다라는 데서 좀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이재명 우클릭입니다. 예, 뭐 우클릭을 한지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하는 것 같은데 워낙 뭐 이쪽은 뭐 90% 이상 지지율이 뭐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 개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은 36%, 더불어민주당은 25%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통령은 3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공격의 대상 맨날 탄핵으로 주장하는 바로 그 대상인 대통령보다 자신들의 지지율이 못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우클릭하면 좀 지지율 올라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는 지금 그런 여론조사에 별실이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신을 위한 정치 로드맵을 쫙 깔아놓고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회복할 시점이 있다고 보고 지금 자기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하고 당권을 쥐어서 그걸 방탄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뭐 당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흔들리고 이럴 체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완벽한 이재명 일극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내용도 보십시오. 이게 정책이 무슨 표심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칩니다. 우클릭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클릭이 아니라 대선 전략을 보완하는 거죠. 이분이 우클릭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진 득표율 수가 24만 표로 졌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만 31만 표로 졌습니다. 서울에 한강벨트 있잖아요. 용산, 마포, 성동 뭐 이쪽. 이 지역은 4년 전 총선에도 민주당이 다 먹었고 이번 총선에도 민주당이 다 먹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만 이 지역에서 왕창 졌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파트,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치 전략가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는 데는 관심도 없어요. 전당대회라는 장을 빌어서 자기의 대선 전략
차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고 예. 자기가 우클릭을 하든 좌클릭을 하든 자기의 팬덤층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지금 전당대회는 2년 전에 전당대회하고 또 다르잖아요. 2년 예. 전에는 총선 전이어서 친문 세력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친명 세력으로 일체화됐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30초. 저는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 점을 확실히 이제 좀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고 그것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거냐를 중심에 놓고 사고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집기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집기 렌탈할 때 답은 중앙솔루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율이었습니다.